냐면 6페이지 펴놓고 계세요. 6페이지. 자, 유인물 6페이지 펴놓고 계시고요. 그 유인물 6페이지하고 7페이지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꼭 오늘 달달달달달 외워주셔야 돼요. 아셨죠? 집에 가셔서도 좀 약간 보셔야 됩니다. 6페이지하고 7페이지는. 자, 여기 보시죠? 이 메인 매출 전표, 요거 페이지 잘못됐어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방법. 요게 페이지가 어디냐면, 244페이지부터네요. 244페이지. (244페이지) 자, 보실게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방법 이거 꼭 외워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방법인데, 우리가 이제 상단부 있죠? 요 상단부가 부가가치 세법상 내가 증명서류 같은 걸 보고, 네, 공급가액이 얼마고, 뭐 상대방이 누구고, 이런 것들 입력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상단부가요. 알죠?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보시면. 자, 일단 우리가 날짜 입력이야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고 문제 줄 거니까 핵심은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유형의 커서가 가거든요. 이 유형이 거의 8, 90% 먹고 들어가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 알죠? 그 유형은 요 아래쪽에 여러분들이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유인물 6페이지 보시면 돼요. 알죠? 자, 일단 유형 쪽에 여기 매출부터 설명을 좀 할게요. 매출 유형부터. 됐죠? 매출 유형부터 설명을 하면 우리 그 제가 6페이지하고 7페이지에 넣어놓은 건 시험에 나오는 애들만 넣어놨어요. 나머지는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해보죠. 자, 일단 여기 여러분들 11번 과세 있죠? 우리가 매출 쪽에 과라는 건 10% 과세 매출이다 이 뜻입니다. 아셨죠? 근데 조심하실 게, 그럼 10%로 팔면 다 11번 과세냐? 그건 아닙니다. 이 세자는 세금 계산서의 세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종합하면 11번 과세는 말 그대로 10% 과세 매출을 하고 세금 계산서까지 줘야 11번 과세라는 유형을 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 과세 매출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이 11번 과세 못 겁니다, 여러분들. 꼭 세금 계산서까지 있어야 우리가 11번 과세를 걸 수 있다라는 거 꼭 외워주셔야 돼요. 아시죠? 꼭. 자, 그 다음에 12번 영세.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12번 영세는 영세율로 팔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영세율로 팔았다라고 무조건 12번 영세는 아닙니다. 뜻이 뭐냐면 영세율 세금 계산서의 줄임말이에요. 아셨죠? 우리가 영세라는 유형은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줄인 겁니다. 그럼 해석을 하면 영세율 세금 계산서 매출 이 뜻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저께 배웠던 거에 현대차하고 거래하는 납품업체 있었죠? 그 현대차하고 거래하는 납품업체는 현대차한테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끊어준다면서요. 맞죠? 근데 국내 거래니까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는 매출이죠. 맞죠? 그래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로 팔았을 때 12번 영세를 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13번 면세. 자, 13번 면세는 여기 보실게요.
자, 13번 면세는요, 계산서라는 증빙이 있어야 면세라는 유형을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면세로 팔았다, 근데 증명서류는 계산서를 줬다. 이럴 때 우리가 매출 쪽에 면세를 걸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죠? 외워줄 수 있죠, 여러분들? 그거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15번 간이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는 법인이 출제가 되잖아요. 법인은 간이 과세자가 어떻게 될 수가 없다라고 했죠. 15번 간이 것인 거 난리 나는 거예요. 아시죠? 조심. 14번 설명 안 했군요. NG. 자, 14번 건별 설명할게요. 자, 여기 건별에 무증빙이라고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무증빙이라고 돼 있어요. 무증빙. 그 무증빙이다라는 건 말 그대로 증빙이 없는데 10% 과세 매출할 때 일단 건별을 걸어요. 그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현금으로 물건을 사셨어요. 10% 부가가치세 있는 거. 근데 거기서 물어보는 현금 영수증 드릴까요? 했더니 여러분 전 현금 영수증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편의점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증빙이 없는데 10% 과세 매출 하신 거죠. 그죠? 그럴 때 일단 건별을 걸어요. 이해되시겠어요? 또는 여기에서 무증빙은 어떤 의미도 깔려져 있냐면 우리가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증빙이라는 의미도 깔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증빙은 리얼 증빙이 없다와 적격 증명 서류가 아니다 이 뜻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증빙을 영수증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영수증으로 10% 과세 매출을 했을 때 건별이라는 유형을 걸어요. 어떨 때 하는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16번 수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외국으로의 수출 있죠? 맞죠? 외국으로의 수출이고 외국으로 수출해서 영세를 받을 수 있을 때 그때 16번 수출이라는 유형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카과. 얘는 카드 과세 매출의 줄임말이에요. 해석하면 내가 10% 과세 매출한 겁니다. 과니까. 근데 증명서류는 카드인 거예요. 그게 체크카드든 신용카드든 다 카드 써요, 여러분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18번 카면. 자, 18번 카면은 면세로 팔았다, 증명서류는 카드다 이 뜻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면세로 팔면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팔았을 때 그때 매출 쪽에 18번 카면을 겁니다. 아시죠? 근데 여기 보실게요. 주의하실 건 여기는 현과 현면이에요. 자, 여기 보시죠, 여기. 자, 여기 22번 현과 현금 과세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해석을 하면 10% 과세 매출인데 현금이다 이 뜻이죠.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 여기에서의 현과의 현자는 현금 영수증이 있는 거예요. 현금 영수증.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현자 들어가면 현금 영수증이라고 꼭 붙이셔서 하셔야 됩니다. 이거 많이 오해하시더라고요. 오해할 만하게 여러분 여기 세팅되어 있어요. 알죠?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으로 10% 팔았을 때만 매출 쪽에 현과를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알죠? 현금은 증빙이 아니에요. 현금은 증빙이 없는 거예요. 현금은 워낙 많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그죠? 그래서 현금 영수증은 증빙이 있는 거지만 현금은 증빙이 없는 매출이니까 건별이 되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23번 현면은 현금 영수증으로 면세로 팔았다 그 뜻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면세로 팔았고 증명서류는 현금 영수증일 때 우리가 현면이라는 매출 유형을 씁니다. 알았죠? 암기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 넘어가시고. 자, 이제 7페이지부터는 매입 유형입니다. 매입 유형이 좀 더 살짝 어려워요. 자, 매입 유형에 51번 과세 있죠? 그럼 얘도 종합하면 아까 매출 쪽의 과세하고 똑같아요. 여기는 매입 쪽이니까 내가 매입세액을 부담했는데 세금 계산서 받았다 이 뜻이거든요. 일단은요.
근데 매입 쪽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매출 쪽은 10%로 팔면 무조건 10% 세무세 갖다 내야 돼요. 근데 매입 쪽은 매입세액을 부담했다고 무조건 빼주진 않죠. 그죠? 그래서 매입 쪽은요, 이렇게 과자가 붙은 애들 있죠. 이 말은 10% 매입세 부담했는데 매입세액이 공제가 될 때 씁니다. 다시 한번. 매입 쪽의 과자는 매입세 공제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알죠? 일단 그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 이 뜻이에요.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그때는 51번 과세 유형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 영세 할게요. 자, 52번 영세는 어떨 때 쓰냐면 영세율 세금 계산서 매입이에요. 우리 어저께 사료를 따지면 현대차가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받죠? 그 원자재 납품하는 업체한테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받잖아요. 맞죠? 그때 52번 영세를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3번 면세 있죠? 얘는 면세로 매입했다고 무조건 면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실수하시는 게 면세 유형이에요. 면세로 매입하면서 계산서까지 받았을 때 우리가 매입 쪽에 면세라는 유형을 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서가 없으면 면세라는 유형은 못 겁니다. 아셨죠? 제발 면세로 사고 팔았다고 무조건 면세 것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계산서가 꼭 있어야 되고 제발 유념하세요. 제발. 자, 그 다음에 이제 54번 불공인데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불공은 매입세액 불공제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매입세액 불공제면 매입세액을 부담해요? 하지 말아요? 그렇죠? 매입세액을 부담을 해야 매입세액 안 빼줘 이 말이 나오지. 매입세액 부담도 안 했는데 야 매입세액 안 빼줘. 이건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일단 불공이라는 유형을 걸려면 매입세액 10%를 부담을 해야 돼요. 자,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자, 들어보시면. 시험에 여러분 납치담 이렇게 해보시면. 내가 만약에 이번에 거래처에 접대할 목적으로 꽃을 샀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접대? 불공제다! 불공! 이렇게 거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꽃은 아까 뭐래요? 연세라면서요. 그럼 꽃을 살 때 매입세액 부담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연세로 사는데 매입세액 어떻게 부담을 해요? 그럼 불공이라는 유형을 못 걸어요. 절대 여러분들. 매입세액을 부담도 안 했는데 불공을 어떻게 걸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계산서를 받겠죠. 만약에 면세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매입 쪽에 면세지 불공을 걸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불공이라는 유형을 걸려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매입세액을 꼭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그게 먼저 성립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일단 불공이라는 유형이 성립이 돼요. 알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불공제 사유는 당연히 만족해야죠. 아까 5가지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아셨죠? 만약에 신용카드 같은 왜 세금 계산서를 받는지는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할 때 설명할게요. 지금부터 설명하면 머리 깨져요,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그래서 불공제를 걸려면 매입세액 부담하고 세금 계산서까지 받아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불공제 사유가 있으면 불공이라는 건 좀 걸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꼭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55번 수입도 조심하셔야 될 게 무조건 재화를 수입했다고 수입을 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매입세 공제가 되는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 재화를 수입하면 세관장이 수입 세금 계산서라는 거 끊어주거든요. 부가세를 주면은요, 상대방이. 그럼 매입세 공제가 되는 수입 세금 계산서일 때 55번 수입이라는 유형을 걸 수가 있어요. 아시죠? 꼭 암기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56번 금전 안 나오고 시험에. 예. 자, 그 다음에 57번 카과. 자, 57번 카과는 매입 쪽에 과니까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이 뜻이 되겠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매입이다 이 뜻이고요. 알았죠? 그다음에 증명서류는 카드인 거죠. 알겠죠? 그게 매입 쪽의 카과입니다.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매입 쪽에 카면 할게요. 자, 매입 쪽에 카면은 일단 면세로 매입을 한 게 되겠죠. 면이니까. 요 증명서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 같은 카드입니다. 자, 면세로 매입했다. 증명서류는 카드다. 라고 할 때 58번 카면을 거는 겁니다. 알죠? 그 다음에 60번 면건은 세무 2급 때 나오는데 미리 설명할게요. 어차피 미리 할 거니까. 자, 60번 면건은요. 이 건자가 건별이고요. 면자는 면세예요. 그러니까 면세 매입 건별 이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건별할 때 건자가 증빙이 없거나 적격증명 서류 아니다 이 뜻이었잖아요. 맞죠? 그럼 매입 쪽의 면건은 면세로 매입했는데 증명 서류가 내가 없는 거예요. 또는 영수증 같은 거 받는 겁니다. 면세로 매입하면서. 이해되세요? 그럴 때 우리가 매입 쪽에 면건을 걸어요. 면세 매입, 무증빙 또는 적격증명서를 아닐 때. 알겠죠? 배워주시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유형이. 자, 그 다음에 61번 현과. 자, 현자니까 현금 영수증이 되겠죠? 해석하면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했는데 그게 매입세 공제가 가능할 때가 61번 현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62번 현면. 자, 62번 현면은요, 면세로 매입을 했는데 현금 영수증이 증빙입니다. 이 뜻이고요. 아셨죠? 이걸 잘 외워주셔야 돼요. 나중에 세무 2급 가서 신고서 할 때 다 제가 이 유형 가지고 합니다. 아셨죠? 필히 암기. 자, 그럼 보시죠, 여기요. 이제 여기 유형 다 설명했어요. 이제는 8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8페이지 설명입니다. 나머지. 유형 뺀 나머지 입력하는 거. 자, 설명을 하면 여기 보시면. 자, 일단 품목, 수량, 단가는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품목, 수량, 단가 입력하셔도 되고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딱 하나 예외가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아시죠?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반드시 적혀야 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래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조심하시기. 공급 가액. 질문. 우리 공급 가액이라는 건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거래요? 포함된 거래요? 그렇죠. 제외입니다. 우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건 공급 대가라고 부릅니다. 아셨죠? 여기다가는 부가가치세가 빠진 순수한 금액을 넣으셔야 됩니다. 알죠? 근데 이거 조심하실 게 있어요. 여기. 이거는 단순 암기예요. 뭐냐면 우리가 그 유형 중에 건별 있죠. 건별, 카과, 현과라는 유형 있죠. 어차피 우리가 현과하고 카과는 매출이나 매입이나 같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유형만큼은 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 대가를 입력을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짜갈라 줍니다. 무슨 말인지 보세요. 원래는 자 보시면 그럼 여러분들 우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은 55만 원이잖아요. 여기에다가 55만 원 입력하면 난리 나는 거 원래 50만 원만 입력하셔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 유형은 공급가액란에 55만 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걸 넣어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50만 원과 5만 원 짜갈라놔요. 그건 여러분 몇 번 해보셔야 돼. 그래야지만 이렇게 되는구나. 알죠? 자,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코드는 반드시 암기해요. 이건 채권 채무 코드가 아닙니다. 상대방 거래처 코드예요. 나한테 판매하거나 내가 구매한 거래처 거는 겁니다. 그럼 조심하실 게 카드 회사는 절대 거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카드로 다이소에서 구매했대요. 그럼 내가 구매한 거래처는 다이소예요, 카드 회사예요? 다이소에서 구매한 거잖아요. 내가 카드로 팔았어요. 카드로 팔면 상대방한테 파는 거지 카드 회사한테 판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카드 거래 나오면 절대 여기다 카드 회사 넣으시면 안 돼요. 이거 주의.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전자. 그럼 조심하실 게 우리가 세금 계산서하고 계산서는 종이가 있고 전자가 있어요.
아셨죠? 걔네들은 이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전자면 1번, 전자가 아니면 종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때는 0번이고요. 이 세금 계산서하고 계산서 빼고는 전자 이런 게 다 전자예요. 아셨죠? 그래서 가끔씩 선생님 전자로 커서가 안 가요. 이거 오류가 난 거죠. 그거는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가 안 걸려서 그래요. 안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가 아니면 전자를 건너뛰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유념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중요한 게 또 분계 유형, 얘도 중요해요, 여기. 왜냐면 이 메인 매출 점표 입력 하단부에 분계 끊어야 되거든요, 또. 근데 분계는 쉬워요. 유형을 컴퓨터가 걸면 알아서 분계가 끊어줍니다, 부가가치세 분계를. 그러니까 유형이 되게 중요해요, 일단. 자, 이제 분계 유형 할게요. 자, 여기 1번 현금이라는 유형이 있어요. 그럼 1 누르시면 됩니다. 네, 현금이라는 유형은 전액 현금 거래일 때 거셔야 됩니다. 전액입니다. 전액. 일부 현금 아닙니다. 그죠? 전액 현금 거래일 때 1번 현금을 걸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외상 조심하셔야 돼요. 2번 외상. 자, 2번 외상은 전액 외상일 때 거는 유형이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액 외상 매출금 전액 외상 매입금일 때 걸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비품을 전액 외상으로 샀대요. 그럼 전액 계정가은 뭐예요? 비품을 전액 외상으로 사면 미지급금 아닌가요? 비품을 사면 재고자산 아니니까 우리가 미지급금 적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전액 미지급금이니까 외상을 걸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 외상을 특히 많이 잘못 알고 계시거든요. 전액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일 때예요. 아시죠? 전액 외상일 때가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들. 전액 외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지급어음, 뭐 받으러음, 미지급금, 미수금 쓸 때 있잖아요. 되시겠어요? 진짜 유념하시길. 자, 그 다음에 3번 혼합은 그냥 다 써요. 다 인정. 알았죠? 3번 혼합은 그냥 만병통치약. 아무 때나 다 써도 인정. 답만 맞으면 됩니다. 3번 혼합은 무조건 옳다. 자, 그 다음에 4번 카드라는 건데, 요 4번 카드는 우리가 유형 중에 카면 카과 요런 카드 거래 유형 있죠. 그럴 때 4번 카드를 쓰시는 게 혼합 쓰는 것보다는 훨씬 좀 좋아요. 그거는 나중에 같이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할게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외워주실 것, 요 유형을 진짜 열심히 외워주셔야 됩니다. 유형 자체를. 이게 거의 8, 90% 먹고 들어가요. 알죠? 여기 자체를 틀리면 아예 점수 자체가 없어요. 아시죠? 아예.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4교시부터는 저랑 실제 기출문제 한 4개 정도 저랑 풀면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로 여러분들한테 시간 드리고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할 겁니다. 알죠? 일단 우리가 어느 정도 돼야 되잖아요. 연습을 좀 해봐야 되니까. 자, 10분 쉬셨다가요. 4시에 4교시 할게요. 10분 쉬시죠, 여러분들.